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마무리는 저와 함께 하시죠. 성공투자 오후 증시 이혜수입니다. 하락하면 매수하기 무섭고 상승하면 매수하지 못해 아쉬운 시장입니다. 그만큼요, 시장은 과격한 속도로 올라왔고 그만큼 시장이 지금 자리에서 쉬어가도 이상하지 않은 타이밍. 이때 엔비디아가 또 한 건을 해줍니다. AI 거품론을 아주 머쓱하게 한 젠슨 황 CEO의 GPU는 매진됐습니다. 라는 짧고 굵은 한 방의 한마디. 자, 마감 전 미리 쓰는 마감 일지 포인트 3개로 오늘 장을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포인트 1. 땡큐 엔비디아, AI 거품론 일축이 되겠습니다. 역시는 역시였습니다. 엔비디아는요, 너무 강력했습니다. 매출은 570억 달러, 3달 만에 570억 달러를 번 거고요. 직전 분기 100억 달러 찍었으니 전년 동기 대비해서 62%나 급증, 컨센도 상회를 한 숫자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기다렸던 숫자였죠. 4분기 매출액은 650억 달러 기록을 전망, 매출 총이익률 마진을 73%로 잡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마약상의 마진을 70%라고 하는데 그만큼 많이 남는다 싶으면 이제 70% 이익률이다라고 하는 건데 전 세계 시총 1위 기업의 마진율이 4분기 73%로 잡힐 것을 예고하면서 주가는 실적 발표 후 5% 넘게 애프터마켓에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5천억 달러 블랙웰 루빈 매출을 확보했다라는 자신감을 피력한 젠슨 황 CEO. 그렇다고 AI 버블론이 완전히 거치는 것이냐? 그건 또 아니죠. 이 엔비디아의 칩을 사서 데이터 센터를 짓고 그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픈 AI나 메타, 오라클, 팔란티어가 이제 진짜 돈을 벌 수 있냐가 지금 불거지고 있는 AI 거품론을 확실히 잠재워줄 수 있는 키가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의 깐부 큰형님 엔비디아는 그 첫 단추를 아주 잘 끼워줬습니다. 포인트 2. FOMC 의사록 연내 동결 적절히 될 텐데요. 오늘 다우와 S&P 500 지수는요, 장중 하락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새벽에 공개된 10월 FOMC 의사록 내용 때문이었죠. 지금 몇몇 위원들은 금리 인하를 지지했다고 표기된 반면 여타 많은 위원들은 금리 동결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었던 10월의 FOMC 의사록. 이 사상 최장 기간의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으로 주요 경제지표 공백기를 거치며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낮아진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 밤에 발표되는 9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 내용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10월 보고서는 따로 발표되지 않지 데이터 공백이 생긴 가운데 12월 이제 연준회의 전에 볼 수 있는 이 마지막 고용지표에서 9월 신규 고용 일자리는 이제 8만 개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고용지표가 나쁘게 나와야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 텐데 그렇다고 또 마냥 나쁘게 나와도 시장이 휘청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서는 오늘 새벽처럼 오늘 밤, 내일 새벽이 변곡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포인트 3. 중국의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취소가 되겠습니다. 중국, 일본 간의 외교 갈등이 아주 증폭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은 오는 24일 개최할 예정이었던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불참을 통보했는데요. 중국이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후 각종 보복 조치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처음으로 한중일 3국 간의 고위급 소통까지 끊어버립니다. 일단 국내 증시에선 반사수의 기대감 속 움직일 수 있는 호텔, 카지노, 유통 쪽이 선전을 해주고 있지만 오늘은 엔터주까지 반등에 나서주고 있지만 마냥 반사수에만 기대해도 되는 걸까요? 두 국가 간의 갈등이 국내에 미칠 영향 우리 또 주시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양시장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장중에 4,059포인트까지 탈환을 했으나 이내 상승폭은 고점 대비 조금 주춤해지며 SK하이닉스가 상승폭을 일부 반납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대 견조한 상승률을 잘 지켜내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4,024포인트 터치를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급등, SK하이닉스의 선전, 여기에다가 여타 다른 조선주들의 강세 속에 오늘 대부분의 시총 상위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유통뿐만 아니라 화장품주까지 선전을 해주면서 전반적인 지수 상승의 동력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전체 종목수 중 장중 한때 상승 종목수 비중은 80%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일중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시각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쭉 상승 탄력을 잘 유지해주며 장중 고점은요 오후 3시 부근 들어 터치를 했습니다. 894포인트를 터치했던 지수 현재 이 시각에도 2.3% 급등하면서 890선 위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바이오주도 강하고 에코프로 그룹주도 선전하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 빨간불, 오스코텍 같은 바이오 종목들의 급등, 여기에다가 화장품주 견조하지, 엔터주도 반등하지, 유통주도 오른 강한 모습을 잘 유지해주고 있지, 지수를 견인해주고 있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2.3% 급등 중에 있습니다. 수급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외국인의 발걸음이 반갑네요. 거래소에서 외국인은 5,200억 원 넘게 사자세를 보여주고 있고 선물 시장에서는 4,600억 원 넘게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한 건 기관의 매수량인데요. 거래소에서 기관이 현재 시각 1조 원 넘게 물량을 담고 있고 외국인 기관 두 주체는 매수하고 있지만 개인은 상승장에서 1조 5천억 원 넘게 매도 물량을 던집니다. 자, 한국판 골드만삭스 IMA 종합투자계좌 1호 사업자가 탄생을 했습니다. 다음 달 처음으로 이제 출범을 하게 되는데요. IMA Individual Managed Account라는 뜻으로 고객이 맡긴 돈을 증권사가 기업금융 관련 자산의 70% 이상을 투자하고 수익을 지급하는 이 펀드 성격과 증권사가 원금을 보장해주는 예금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 상품을 말합니다. 만기 1년 이상 중장기 상품이면서 예적금 이상의 금리, 그러니까 연 5에서 8% 금리를 목표로 하는데 1호 사업자로 지정된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이 원금은 지키면서도 은행 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하고 있단 말이죠. IMA 지정 증권사는 발행어음과 IMA로 조달한 자금의 일정 비율에 상응하는 모험 자본을 또 공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25년 시장의 최대 하두가 상법 개정이었다면 26년 최대 하두는 모험 자본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최선의 전략, 마감 전략 파이널 콜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파이널 콜을 통해 오늘장을 또 빈틈없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요일 이 시간은 두 분과 함께하고 있죠. 유한타증권 원상준 차장,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오전장과 오후장을 나눠서 특징 섹터와 종목별 흐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장부터 출발을 해보죠. 자, 오늘 미국 증시 마감 이후 엔비디아의 호실적이 전반적인 우리 시장을 강하게 견인해주는데 가장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오후장 들어서 상승폭이 둔화되기는 했습니다만 아주 강한 슈팅을 보여주면서 출발했고요. SK하이닉스의 짝꿍 이수페타시스도 오늘 기판주들 대부분 다 쉬어가는 가운데 여전히 5%대 상승 탄력을 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또 SK하이닉스의 또 다른 짝꿍이죠. TC본더 장비 쪽에선 한미 반도체가 약진하고 있어서 HBM 이 3총사를 오전장 상승 섹터로 처음 상승 섹터로 묶어봤습니다. 고요. 전력난이 또 대두되면서 원전이라든지 뭐 변압기, 전선 쪽에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안에서는 우진, BHI 같은 수주장고 찍히고 여기에다가 실적까지 견조한 이 두 종목을 필두로 오늘은 대장주 두산에너빌리티까지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미용도 강하네요. 이제 다시금 반등의 본격적인 추세가 시작되는 걸까요? 미용 쪽에선 APR을 필두로 뭐 파마 리서치, 에이블 CNC, 대형 화장품주로도 수급이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모습 특징적으로 잡아봤습니다. 두나무 관련해선 이제 네이버와 손을 잡으면서 두나무 테마주, 우리기술투자, 하나투자증권, 그리고 DSC 인베스트먼트가 상승 종목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전장에서의 질문, APR을 향해 보죠. 메디큐브가 또 한 방을 터뜨립니다. 미국 대형 뷰티 편집숍이죠. 울타뷰티 입점 3개월 만에 무려 판매량이 30% 증가하는 엄청난 속도의 고성장을 보여준 건데요. 10월 발주 금액 또한 발주 대비 지금 40%나 전에 했던 발주 대비 40%나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오늘 외국인이 또 강하게 매집을 해줍니다. 과연 오늘의 반등은 11월 전고점이었던 한 27만 9천 원 라인, 28만 원 라인을 돌파해줄 에너지를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원상준 차장님? 예, 일단 충분히 요 며칠 사이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저점을 잡아줬다는 건 확실합니다. 근데 이게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계속적인 상승 추세를 더 여기서 써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APR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일단은 APR이 올해 5배 이상 상승을 했죠. 저점 대비해서 그렇게 올라오면서 그 상승 추세에 견고한 지지대 역할을 해줬었던 20일 이동평균선이 11월 초에 거래량을 수반을 하면서 강하게 이탈을 했었고 60일선까지 깨고 내려오게 했었던 그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고 지금 다시 21선 회복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그때 그 하락을 줬었던 이유, 그 이슈가 과연 해소가 되었는가를 먼저를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간의 상승 추세 같은 경우에는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어온 외국인 수급이 많았던 것으로 일단 추정이 되는데 일단은 11월 6일 날 그 3분기 실적 발표 당시 APR은 상당히 좋은 실적을 우리한테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얼마나 더 높은 실적을 기대를 했었던 건지 그 실적 발표 직전 3거래일 동안에 한 1,100억 이상의 매물을 던지면서 급격한 주가 조정을 유발을 시켰는데 하지만 외국인 매물은 실적 발표 이후에 더 이상 나오지는 않았고 오히려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1,200억 정도 다시 매수에 들어오면서 빠르게 주가의 저점을 다시 높여주는 그런 힘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즉 당시에 호재성 뉴스에 세론으로 대응을 했었던 외국인 투자자 수급 주체들은 그 이슈가 어느 정도 이 관련된 이슈는 해소가 된 게 아닌가라고 추정이 되는 상황인데 3분기에도 최고 실적을 보여준 APR 같은 경우에 오늘 뉴스에서도 우리가 보셨듯이 미국 오프라인 매장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에 따른 발주 금액도 10월달 기준으로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3분기에 이어서 원래 쇼핑 성수기라고 할 수 있는 4분기에도 상당한 실적 퍼포먼스 우리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주가 레벨 자체가 정고점 가격을 뚫고 올라가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미 잘 나가고 있는 미국향 이번 뉴스 나온 것처럼 미국향 호재성 뉴스들보다는 지금 시장 공략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유럽 시장에서의 그 숫자적인 성장에 대한 의미를 두시는 뉴스들 이런 것들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동안의 주포 역할을 했었던 외국인 수급이 지금 다시 유입이 되고 있으니만큼 정고점 언저리까지 비중 확대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되 일단은 지금부터 새로운 박스가 어쩌면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관점, 즉 21만 5천 원에서 26만 5천 원 구간의 새로운 박스권 형성에 대한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고 조금 짧은 매매로 대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현 시점에서는 한 26만 5천 원 구간까지 좀 짧은 박스권 매매 전략을 잡아가고 미국에 이어서 유럽 성장은 어떻게 좀 포착이 되는지 뉴스 팔로우를 잘 추적해가면서 대응 전략을 꾸려봐야겠습니다. APR 투자 전략 확인해봤고요. 이어서 5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힘이 굉장히 강해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삼성그룹주를 상승 섹터로 한번 묶어봤습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오늘 조선 쪽에선 삼성중공업, 그리고 데이터 센터 모멘텀의 삼성 STS, 유리기판의 삼성전기 플러스 삼성생명까지 오늘은 삼성이 붙으면 모두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하루여서 삼성그룹주로 상승 섹터를 잡아봤고요. 유리기판 쪽에선 삼성전기 필두로 사이즈가 다소 작은 미래컴퍼니 CNG하이테크까지 오후장 들어서 슈팅이 강하게 포착이 됐습니다. 전선주도 견조하네요. 대원전선, 가온전선, 대한전선뿐만 아니라 LS 에코에너지 같은 종목들도 강한 아웃퍼폼을 보여주고 있고 카지노, 호텔, 유통 쪽이 오늘도 견조한 모습입니다. 롯데관광개발을 필두로 GSPNL, 서부 T&D 같은 종목, 호텔주들 오늘도 시세를 분출해주고 있습니다. 5장에서의 질문, 그래도 우리 큰형님 삼성전자를 향해 봐야겠습니다. 엔비디아 호실적에 이제 시총 606조도 찍은 우리의 큰형님 삼성전자. 4분기 D램 수요는 공급을 한 3배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D램 가격이 일부 고객사의 경우 최대 70%까지 가격 인상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슈퍼사이클이 도래한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과연 삼성전자의 업사이드, 정부의 증시 활성화 정책 드라이브 환경 속에서 주가의 업사이드는 어디까지 도대체 높여잡을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의 힘 굉장한 것 같거든요. 예, 삼성전자의 주가가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삼성전자를 매수를 했을 때 체크를 해봐야 될 게 뭐냐면은 그냥 단순히 단기 트레이딩 위주로 하시는 것보다는 중장기 관점으로 보시는 게 제일 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시가총액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은 반도체 쪽이나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 AI 데이터 센터 양 그리고 또 반도체에 대해서 슈퍼사이클에 대한 진입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 분위기가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인가 지지난주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게 AI 거품론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전에도 제가 좀 반도체와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드렸을 때 결국은 AI 거품론을 얘기하기 전에 미국에서는 기업과 기업 간의 투자가 계속 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를 계속 좀 말씀드렸는데 심지어 그 MS나 알파벳, 아마존닷컴의 경우에도 AI 관련된 부분들 3년 동안 투자에 대해서 한 6천억 달러를 좀 기록을 했다라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기업과 기업 간의 AI 투자가 계속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제 엔비디아에 대해서도 분위기가 계속 좀 연출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 점이 굉장히 좀
특징적인 포인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AI가 물리적 환경을 요소를 따지게 된다 한다면 AI 데이터 센터 쪽으로 분위기가 계속 형성이 되고 그렇게 된다 하면은 결국은 이제 반도체 칩 쪽으로 분위기가 계속 형성이 될 예정인데 지금은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계속 그 기업과 기업 간의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게 된다 한다면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계속 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메모리 공급 부족에 대한 현상들이 계속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앞으로도 긍정적인 실적이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노트북 가격이 계속 좀 올라가고 있는데 이 가격에 대해서 심상치 않게 좀 느껴졌던 게 뭐냐면은 결국은 그 D램뿐만이 아니라 낸드와 관련된 내용들도 같이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은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수요가 계속 좀 증가를 하게 된다 한다면 실적에 대해서도 내년까지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그 삼성전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게 2026년에서 이제 엔비디아가 하반기 루빈에 대한 생산 확대를 좀 계속 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한다면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굉장히 크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HBM3E뿐만이 아니라 추후에 이제 확장됐을 때 HBM4까지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은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느 그 증권사에서 삼성전자 시가총액을 1,000조 원 바라본다는 곳이 있긴 한데 그렇게 되면 대략 한 가격이 16만 원 정도 됩니다. 16만 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6만 원까지는 지금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진행도를 봤을 때는 12에서 13만 원 정도 바라보고 삼성전자를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짜 대한민국에 시총 1,000조 기업이 탄생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일단 삼성전자의 주가에 대해서는 뭐 D램, 낸드 가격 오르고 있고 HBM 관련한 모멘텀, 루비 모멘텀까지 유효하다 보니 12만 원, 13만 원까지는 업사이드 충분하다. 중장기적으로 길게 긍정적으로 지켜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업앤다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하고 하락하는 종목입니다. 동양고속이 오늘 또 상한가 직행에 성공을 하네요. 지금 반포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이 60층 빌딩으로 재개발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관련된 테마주들 들썩이고 있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이제는 동박을 업고 AI 기판 모멘텀을 가져가면서 AI 관련주를 묶이고 있죠. 17% 가까이 급등. 지주사 CJ는 다른 지주사와 조금 더 다릅니다. 올리브영 모멘텀 여기에다가 이제 유통 관련한 종목들이 뜰 때 지주사 CJ가 또 가장 후한 점수를 받고 있고요. 전력주 강합니다. LS 일렉트릭, 파미셀은 뭐 줄기세포 치료 플러스 반도체 모멘텀까지 더해지고 있죠. 파미셀 7% 가까이 급등.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빠지고 있는 종목 주목해볼까요? NC소프트 어제 급락에 이어 오늘 또 한 번 하락하고 있고 기판주들 이수페타시스 제외하고 모두 오늘 쉬어갑니다. 수산주는 테마주로 어제 들썩였으니 하루 만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고 있네요. 자, 코스피 시장에서의 질문, LS 일렉트릭을 향해 보죠. 엔비디아 호실적에 함께 웃고 있는 전력, 전선, 변압기 쪽. 지금 가격대에서는 모두 보유자들의 영역일까요? 아니면 전력이란 키워드 아래 현 시점 우리가 또 기회를 노려볼 만한 종목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원상준 차장님. 예,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전력기기 회사들 투자를 하실 때 이제 보통 세 가지 성장 동력을 투자 포인트로 나누고 이게 투자 당시에 투자 전제에서 훼손이 되는지 아닌지를 살펴가면서 이제 매수 매도 여부를 결정하시게 될 텐데 그 성장 동력 세 가지가 뭐 첫 번째 다들 아시는 미국 AI 데이터 센터향 전력기기 수요, 그리고 두 번째가 유럽 노후 송배 전망 교체 수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국내 초고압 직류 송전, 즉 그 서해안 뭐 에너지 고속도로 깐다라고 하죠. 그 관련된 모멘텀 정도가 아마 될 것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노이즈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전력기기주의 조정의 빌미가 될 수가 있겠지만 이미 해외향 수주 이슈는 숫자로 매번 지금 증명을 하면서 거의 2028년도까지의 일감을 꽉꽉 다 채워놓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AI 데이터 센터를 위한 새로운 전력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지라 이쪽 섹터는 그냥 한동안의 실적에 대한 노이즈 리스크는 덮어두시고 대응을 해보시는 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치 조선주들이 공급자 우위 시장에서 지금의 호황을 막 누리고 있는 것, 그런 것과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어떤 종목을 어떻게 접근해 볼까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은 그 신재생에너지 설비용 특수변압기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다른 경쟁사들 대비해서 리드 타임이 짧기 때문에 어쩌면 수주 숫자에 조금 더 빠르고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종목, 바로 산일전기가 됩니다. 이런 종목들 가지고 한번 적절하게 시장 대응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력 안에서는 탑픽 종목 산일전기 제시해 주신 만큼 관련돼서 좀 주가의 우상향 추세 한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업앤다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현재 이 시각 CMTX가 120% 넘는 급등 양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 엔비디아 호실적 발표와 맞물려서 오늘 코스닥에 신규 데뷔한 CMTX, TSMC의 고객사로 알려져 있죠. 또 날도 잘 잡았어요. 후한 점수를 받고 있고 큐리오시스 같은 경우도 개별 이슈 속에 22% 급등, 신규 상장주 흐름이 견조하네요. 16% 급등하고 있는 알트, 여기다 바이오주도 오늘은 힘을 내주면서 전반적인 코스닥 지수에 훈풍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ABL바이오, 오스코텍이 견조한 모습이고 원전주 안에선 BHI가 오늘도 코스닥 대장주로 분류되면서 9% 넘는 시세를 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빠지고 있는 건 기판이라고 말씀드렸죠. 쉼텍과 TLB 하방 압력을 받고 있고요. 파인 M텍, 삼형 M텍, 무슨 M텍 두 종목 모두 다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라고 다 잘 가는 게 아닙니다. 장비주 안에선 유진테크가 오늘 또 쉬어가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에서의 질문 원전을 향해 보겠습니다. BHI 확인해 보시죠. 북미 원전 시장 진출이 이제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수주 황금기도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사실 원전은 너무 왈가왈부가 심한 것 같아요. 좋은 건 알겠는데 또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으니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원전주들 흐름이 썩 시원하지는 않거든요. 이 BHI 오늘의 상승, 추세적인 연속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힘인가요? 아니면 일시적인 상승일까요? 저는 반등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신규 접근으로 충분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의 원전 관련된 르네상스 정책은 계속 좀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 부분들을 가지고 국내주를 접했을 때 과연 그 연관점이 어느 정도 있느냐를 좀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 BHI를 먼저 설명을 드릴 때 수주 잔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연간 신규 수주액이 작년 정도 때 한 1조 4,800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지금 초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좀 상당히 남아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접근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국내와 중동 쪽의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지금 주가보다는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원전 르네상스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미국 쪽에서도 좀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이게 좀 장기적인 프로젝트다 보니까 진행은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제 우리나라의 기업에서 참여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의 대상을 좀 선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기업들을 봤을 때는 최근에 이제 뭐 현대건설 쪽에 웨스팅하우스 인사를 좀 들여온 부분들을 봤을 때는 그 기업이 당연히 맞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한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BHI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BHI의 경우에도 웨스팅하우스에 공급했던 이력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액화천연 관련된 내용들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미국 쪽에 대한 원전을 봤을 때 미즈호 쪽에서 그 원자로 공급 업체와 유틸리티 업종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결국은 미국의 원전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 한다면 우리나라 원전 기업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신규 원전을 하기에는 다소 좀 부족할 수는 있긴 하지만 해외 쪽을 통해서 수출 활로를 좀 넓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BHI의 경우에도 굉장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따지면은 결국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실적 기대감 유효하고요. 미국의 그 원전과 관련된 르네상스 정책이 본격적으로 진행됐을 때 탄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신규 진입 관점으로 유효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BHI 신규 매수 접근도 가능하다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원전주 좀 힘을 내줬으면 좋겠네요. 3시 24분입니다. 동시호가 상황으로 진입을 해보도록 하죠. 모처럼 좀 즐거운 반등장이었습니다. 목요일장 여러분은 좀 어떠셨는지요? 코스피는 2.6% 상승 마감 예상되면서 4,031포인트에서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소외되지 않고 2.4% 상승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부터 출발을 해볼까요? AI 모멘텀이 확실히 붙은 것 같습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발표한 날 반도체도 오르고 전력도 오르고 전선도 좋았고 원전까지 좋았는데 이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는 사실 기존 반도체 분류주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뒤늦게 후발주자로 인식이 되면 더 큰 시세를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올라간 게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른 기존에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이 뭐 쉬어갈 때 예를 들어 뭐 약간은 이제 비슷한 뉘앙스의 일을 하는 게 두산 정도가 될 겁니다. 뭐 그런 종목들이 쉬어갈 때 뭐 이런 종목들 그동안 눌려있던 것들이 이제 빠르게 그 눈높이를 맞춰가는 과정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이제 뭐 최근에 이제 거래량 수반을 하면서 뭐 테마로 좀 편승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그런 소위 말하는 방망이라고 그러죠. 이제 매매 방망이를 조금 짧게 쥐고 이제 어떻게 보면 5일선 플레이로 대응을 해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단타 매매 자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 번쯤은 접근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방망이는 좀 짧게 짧고 단기 트레이딩 매매의 관점에서 바라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외교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우리 호텔주라든지 카지노, 유통 쪽을 좀 다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롯데관광개발 파라다이스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당일에 외교 문제가 불거졌던 당일에 또 관련 종목들이 급등했을 때 그때 출연하셨던 출연자분은 일시적인 상승이다. 좀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숫자가 찍히는 걸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기엔 상승의 연속성을 꽤 길게 가져가고 있어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전 이게 그 당분간은 계속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도 그 한알령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을 때 시간이 좀 길어졌던 것처럼 일단 지금 외교적으로 지금 문제가 발생된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분위기가 계속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각각 기업별로 실적에 대한 내용들보다는 지금은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반사수에 대한 기대감이 먼저 우선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면세점이나 카지노 이쪽에 대해서는 실적에 대해서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지 지금 이 부분들을 통해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좀 유지가 될지는 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현재 분위기가 이렇게 된다 한다면은 주가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기대감을 통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카지노 쪽이나 오히려 지금은 호텔 쪽은 계속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면세점은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면세점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앞으로 계속 좀 보여주지 못한다 하면은 이것도 좀 일시적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엔터의 경우에는 지금은 좀 반영은 받고 있는데 엔터 4사 중에 지금 분위기가 두 기업만 좀 괜찮은 편이고요. JYP나 그 YG 엔터의 경우에는 그렇게 딱히 특징적인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보시게 된다 한다면 하이브나 SM 쪽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내용들이 계속 좀 오래 가게 된다 한다면 실제 여행객이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왔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글로벌 텍스프리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글로벌 텍스프리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쪽도 안 짚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와, 펩트론이 또 마감 직전에 상승폭을 화끈하게 확대를 해줍니다. 지금 특별히 나온 뉴스는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데 글쎄 우리가 모르는 소식이 있는 건지 오늘의 급등 어떻게 또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원상준 차장님. 예, 그 제약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금리가 굉장히 그래도 상대적으로 높은 구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 종목들로 굉장히 좋은 지금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뭐 기존 매매에 대한 시각으로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 약간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말 그대로 뉴스 싸움이 될 것입니다. 뭐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릴리와의 그 과거에 스마트 대포 기술 평가 계약 이런 것들 이제 체결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가시적인 성과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처럼 이렇게 좀 발현이 되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뒤로 나올 수 있는 후속 타자의 종목들 뭐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보로노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좀 확산을 해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대장의 그 코어는 알테오전으로 잡아놓고 알테오전 같은 게 이제 12월 한 달 동안 뭐 굉장히 그런 좋은 수급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걸 코어로 잡아놓고 나머지 쪽에서 좀 빠른 매매로 대응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알테오젠을 대장주로 전반적인 이제 바이오 플랫폼 업체들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지켜보는 것이 맞는 시점인 것 같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 효과에 우리 양시장은 큰 폭의 상승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4,018포인트에서 코스닥은 892포인트에서 마감 예상되고 있고요. 양시장 무엇보다도 오늘은 상승 종목 수의 비중이 80% 가까이 집계됐던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같은 반등장에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목요일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가만 엔비디아의 호실적을 확인했습니다.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면서 우리 증시를 포함해 세계 증시가 환호했던 하루였습니다. AI 거품론이 불식되자 우리 증시는 다시금 4천선을 회복했고요. 정말 그야말로 땡큐 엔비디아입니다. 오늘 하루 반도체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 랠리가 펼쳐졌습니다. 외국인도 전기전자, 대형주 중심으로 담아냈고요. 이렇게 거품이 꺼지자 오랜만에 상승 종목 개수가 2,000개에 육박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전일 과매도권 진입 후 강한 반등세 보여줬는데요. 오늘 코스피 전일 종가 대비 1.9% 상승하면서 4,000포인트를 좀 상회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역시도 2.3%대 강세장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테마로 정리하는 오늘 시장입니다. 일단 오늘 시장의 핵심 매크로 이슈는 두 개였습니다. 엔비디아 그리고 중일 갈등이었죠. 먼저 엔비디아의 호실적 확인을 통해서 AI 거품론이 일축된 가운데 반도체 전력주들이 반등세를 보여줬고요. 또 데이터 센터 매출 호조를 확인하면서 ESS 기대감과 함께 2차 전지의 반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보통 반도체가 가면 수급 쏠림으로 소외되곤 했는데 오늘은 견조하다 못해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엔비디아 매크로 이슈에 반응한 섹터가 있었던 반면에 중일 갈등 이슈에는 여행주 그리고 수산주가 반등을 보여줬는데 관련주들 마감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강력한 한방으로 AI 버블이 터졌습니다. 외국인의 수급까지 붙으면서 오후까지 견조했던 삼성전자였는데요. 특히 메모리 장기 공급 계약 모멘텀과 함께 삼성전자 오늘의 종가 10만 원 상회하면서 4%대 강세 보여줬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오후장에 힘이 좀 빠지긴 했어도 57만 원 선을 회복을 했고요. 전일 종가 대비 1.6%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도체뿐 아니라 전선주 역시도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전선주 함께 체크해보시면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종가 4,000원에 육박하는 모습. 가온전선, LS 에코에너지 그리고 대한전선까지 대체적으로 4에서 6%대 상승세 보였습니다. 이런 엔비디아의 훈풍이 반도체만 국한된 건 아닙니다. 핵심이죠. 데이터 센터 매출 확인을 통해서 ESS 기대감이 다시금 회복되는 모습이었고요. 2차 전지 쪽 투심까지 살아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체크해보시면 소부장주에서 좀 강세를 보인 가운데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39,000원의 회복, 신흥 SEC가 10%대 오름세, 솔루스 첨단 소재가 5%대 강세 펼쳤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반도체, 2차 전지가 받쳐줬고요. 또 바이오가 밀어 올렸습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에서는 반도체 소부장보다는 바이오텍을 더 담기도 했는데요. 보시면은 함께 좀 체크해보시면 오늘장 바이오주 앱클론 14%대 오름세, 툴젠이 11%, 오스코텍이 10%대 오름세를 보여줬고요. 대형 에로 모멘텀에 힘입어서 ABL 바이오 그리고 펩트론까지, 펩트론은 특히 두 자릿수대 강세장이 펼쳐졌습니다. 마지막 섹터는 중일 갈등으로 반사수혜가 예상되는 테마입니다. 바로 수산 그리고 화장품인데요. 먼저 중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소식에 오늘도 한성기업을 필두로 수산주가 시세를 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조산업, 사조대림, 전일 종가에 비하면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연일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또 중국이 일본산 화장품 수입을 금지한다는 이슈도 있긴 한데 오피셜은 아니었지만 오늘장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여기에 APR이 미국의 편집숍 입점 3개월 만에 판매량 30% 증가 소식까지 알리면서 투심 회복에 한몫했습니다. 오늘 에이블 CNC 16% 두 자릿수대 강세, 코스맥스 MBT, 아우딘퓨터스 10에서 13%대 오름세를 보여줬고요. 토니모리까지 오늘장 9,000원을 회복했습니다. 이렇게 목요일장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각 드링룸입니다. 외환시장 동향 오늘도 우리은행 이만열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달러 인덱스가 100선을 다시 찍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좀 장중 등락을 반복하고 있네요. 네, 오늘 환율은 1,467원에 출발했습니다. 오전에는 엔비디아의 후실적 발표로 코스피가 상승했고 또 외국인 투자자도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주식이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지만 엔화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약세를 보이면서 환율이 상승했습니다. 엔화가 약세를 보임에 따라서 일본 당국도 구두 개입성 발언을 내놨는데 환율이 쉽게 잡히지 않는 모습입니다. 엔화가 약세를 보임에 따라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것이 원화에게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중 한때 1,470원을 터치했고요. 지금도 1,470원 근처에 좀 머무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당초에 발표 예정이었던 미국의 10월 고용지표 발표가 취소가 되면서 당분간 깜깜이 기간이 지속이 될 것 같고요. 또 연준의 12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도 약화되면서 미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등 여러모로 원화에 있어서는 부담스러운 대외 환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급 측면에서도 여전히 달러 매수세가 우위를 보이는 가운데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가 언제 나올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출업체들의 달러 매도가 언제 나올지 여부 좀 주시해 보시면서 외환시장 동향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은행 이만열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